네, 파이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현준 팀장입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무더웠지만 시장은 막판에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장중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데요. 그래도 소외주들이 좀 올라오는 흐름이어서 약간 안도하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따가 포지션을 보고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은 외국인의 하방 포지션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의 흔들림은 꾸준하게 좀 반영될 것 같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바닥을 조심스럽게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흔들림은 있고 변동성은 있겠지만 또 완만한 우상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외주의 반전이 시작되나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코스닥 지수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코스닥 긍정적으로 봅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하기는 했어요. 이틀간 반등 폭이 작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그동안 하락한 거를 생각하면 오늘까지 올라와도 뭐 속에 이제 딱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급락 이후에 2거래일 연속 반등이 3거래일까지도 한 5%까지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소외주의 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주가 올라오는 모습이 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좀 쏟아졌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CXMT가 베이징의 신규 메모리 생산 공장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해석되면서 약간 하락의 이유로 갖다 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이제 하락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는 수요자 우위 시장일 때 그 이론이 통하는 거죠. 지금은 누가 뭐래도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리고 증설을 창신 메모리만 하냐? 아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증설합니다. 낸드 업체들도 똑같아요. 뭐 키옥시아든지 다른 이제 낸드 업체들 마찬가지입니다.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다 증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신 메모리가 증설을 다 마치게 되면 뭐 생산 용량 2배 정도까지 늘어난다. 이러면서 시장에 약간 또 센티멘탈적인 안 좋은 영향을 줬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P4, P5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까지만 완공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배 이상까지 생산량이 증대돼요. 근데 이거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치지도 않은 겁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치면 생산량은 3배, 4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증설하는 규모가 창신 메모리의 증설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지금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고 내년까지도 지금 그 D램이라든지 뭐 HBM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완판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7년 계약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완판이 됐다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실적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미 이제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110조 원 전망됩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짱짱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융자 잔액이 6개월 만에 30조 원 이하로 진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약간 이제 그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조금 주가를 좀 왜곡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반대 매매도 나오고 실제로 이제 반대 매매로 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을 쓰시던 분들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제 주변에도 많아졌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액이 앞으로 크게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면 이제 주가 급락 시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주가를 또 누르고 또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점점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꽤 긍정적이에요. 이게 석 달 만에 2%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앙은행,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중앙은행의 물가 인상 목표치는 2%입니다. 근데 2%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물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딱 2%로 왜 정해진 거냐라면은 이제 그 기원까지 가야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3%까지도 갔어요. 그러니까 유가 급등에 따른 영향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2%대로 다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를 살짝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7월 PC D램과 낸드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이나 뭐 그 PC 바꾸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비싸졌다 메모리가 이런 부분을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고 노트북이나 중고 PC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 노트북을 매입해서 이제 부품을 갈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판매하는 이런 사업들도 흥행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IT 제품을 중고를 써본 적은 없기는 한데 검수까지 다 해서 세척이 돼서 나오는 거 보니까 중고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메모리 가격은 여전히 세고 메모리는 여전히 공급자 우위고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좋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확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펀더멘털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오늘의 이제 특징 섹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웬만한 건 다 올랐습니다. 자, 반도체 대형주가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낙폭을 조금 줄여줬었고 낙폭과대 섹터를 중심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성장주, 그 다음에 실적주, 낙폭과대주 뭐 할 것 없이 웬만한 거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특히 셌던 거는 광통신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CPU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런 이슈를 어제 저녁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RF 머티리얼즈, 라이콤, 빛과전자, 특히 RF 머티리얼즈가 원래 광통신 한참 핫할 때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도 좀 화끈하게 올라왔다. 우주항공주는 그 스페이스 X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스피어, HVM. 스페이스 X가 어떤 실적을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 X도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주 큰 어닝 쇼크만 아니면 주가가 부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살짝 선반영됐고 또 우주항공 테마주도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반짝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건설주는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전에 몇 번 드리긴 했는데 GS건설과 대우건설, DLENC를 기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건설주도 참 모멘텀은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데이터 센터 구축에 기본적으로 건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가스터빈이라든지 LNG 프로젝트 이런 거에도 건설 들어가고 국내에서도 그 수도권에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 뭐 그렇다고 이제 부지가 많지 않으니까 막 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의도 지역, 그 다음에 뭐 목동 지역 이런 곳을 중심으로. 그래서 건설주는 다방면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역시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튀어 올랐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인 것 같긴 합니다.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뭐 웬만한 제약바이오주들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견조했던 제약바이오주는 좀 약했지만 낙폭이 컸던 제약바이오주는 확실히 좀 견인되는 모습. 중국에서도 제약바이오주가 좀 강한 모습이 보였고요. 특히 요즘에는 일라이릴리, 국내 CDMO 생산 기대감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펩트론이 이제 중심적으로 시세를 시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기술 이전 바이오 ETF라든지 이런 것도 세게 튀었고 코스닥 시장을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견인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약바이오주가 또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9월부터는 기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승강제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임상삼상 특화펀드 운용사가 그 한국투자 쪽으로 선정이 됐어요. 여기서 한 제약주 10개 정도 투자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한참 얘기 나왔다가 지금은 좀 잠잠한 국민성장펀드 2차 이것도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부양책들이 여러 가지가 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지수를 조금 더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전주도 올라왔습니다. 역시 낙폭과대 섹터죠. 우리기술,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이제 태양광주가 되게 강했고 그다음에 원전이 좀 따라가는 모습인데 앞으로도 아마 탄력은 태양광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이 태양광이다. 1년 안에 설치랑 공급까지 가능한 게 태양광 말고는 사실 없다. 근데 원전은 10년도 걸리잖아요. 대형 원전은. SMR로 가도 아마 오래 걸릴 겁니다. 4, 5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주 중에서는 원전이 좀 느릴 수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원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에너지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 원전 뭐 이런 쪽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SOFC 관련주는 약간 밸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두산 퓨얼셀 가볍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은 뭐 제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은 이제 원전 풍력 태양광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방산주도 올라왔습니다. LIG DNA,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마찬가지. 수주 모멘텀 실적 너무 좋은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래서 기타 상승한 섹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주요 이슈들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터빈은요 이렇게 이제 하셨네요. 가스터빈도 괜찮아요. 네, 가스터빈도. 가스터빈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기는 합니다. 이게 그 원자로 기술이랑 가스터빈 기술이 살짝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열이나 이런 부분을 견딜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부분에서도 많이 특화돼 있죠. 원래 가스터빈은 미국에서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의 가스터빈 수주를 따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원래는. 근데 몇 개월 전부터인가 이제 미국 시장에도 확실히 좀 진출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차 안 올랐죠?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좀 아쉽죠.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현대차 그룹주는 반등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요 관점도 살짝 긍정적으로 바꿀까 합니다. 시장이 지금부터 돌아선다면 좀 부담 없이 수급을 넣을 수 있는 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봤던 건 일단 실적 모멘텀이 다른 섹터 대비 적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가 시장을 선도하려면 시장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시장이지 좋은 시장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는데 지금 유니트리 상장도 있고 로봇 관련주가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듯하기도 해요.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주들도 좀 견인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룹주는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짧게 봐서는 재미가 없어요. 짧게 보실 분들은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이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슈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매입을 재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산이 좀 많으신 분이라면 금 관련된 분산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3번, 4번 정도 드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자산이 많으신 분들 한정입니다. 적다면 굳이 금까지 분산해서는 수익률에 좀 불리할 수가 있고 좀 많으시다면 한 10%나 뭐 15%? 요 정도는 금 관련된 자산을 좀 분할로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겠다. 고점 대비 한 30% 빠졌나요? 꽤 많이 빠졌죠. 현재 위치에서 금 가격이 더 급락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달러 강세가 되면 금 가격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빠져봤자 5%, 10% 하방 걸리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 금 가격은 우상향을 하기는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지금 동전주 상패나 시총 200억 미만 상패 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원래 동전주가 아닌데 동전주 된 거 있죠. 그리고 원래 시총이 나쁘지 않은데 시총이 박살난 거 있죠. 그래서 아니 이런 것까지 다 상패시키면 어떡하냐. 물론 근거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흑자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이어도 상패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 확정은 아닌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댓글에 그럼 동전주도 이제 실적 나오는 거는 상패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또 달리더라고요. 그죠? 동전주가 웬만하면은 부실기업인데 동전주인데 부실기업이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시가총액 작다고 상패시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상시장에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상시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HBF 표준 규격을 공개한다. 역시 옛날까지는 아니고 한 2, 3주 전이면 또 CR도 안 먹힐 이슈인데 지금은 살짝 시장이 살아날랑 말랑 이렇게 하니까 HBF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HBF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낸드를 적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BM이 그 D램을 적층하는 거죠. 근데 HBF는 낸드를 적층합니다. 근데 이게 적층에는 보통
TSV 공정이라는 게 있죠. Through Silicon Via. 그러니까 유리 기판에는 이제 TGV, Through Glass Via. 그 유리를 뚫는 공정인데 HBM에는 뚫루 실리콘 비아 공정. 그래서 구멍을 굉장히 많이 뚫어서 이제 전도성 물체를 채워서 이제 위아래로 엘리베이터처럼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인데 HBF에도 이게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쌓는 TC 본딩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 비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쌓는다고 해서 다 구멍을 뚫지는 않습니다. 그게 구멍을 뚫는 공정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힘들기도 하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와이어 본딩이라고 해서 가운데 구멍을 안 뚫고 옆에만 이제 구리를 채워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캠2죠. 소캠2는 LPDDR5X 저전력 반도체를 쌓아서 만드는 게 소캠2인데 이거는 뚜루실리콘 비아를 안 합니다. 옆에다가 구리를 올려요. 근데 요걸 하는 업체가 MK전자죠. 제가 전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HBF 하면은 일단 수혜주가 딱 떠오르진 않는데 만약에 적층 TC 본딩을 한다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가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BF 관련된 이슈가 꾸준히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애플이 그 올해 카메라가 달린 에어팟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재밌는 기사죠. 에어팟은 이제 귀에 꽂는 이어폰인데 그 선 없는 이어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카메라를 왜 달지? 뭐야, 몰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이제 환경을 보고 그거에 맞게 이어폰 기능을 뭐 조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바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이어폰에 카메라 달면은 바로 무게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게 이제 출시가 진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카메라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봇에도 상당히 많은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AI 기술을 갖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눈 두 개로 사실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죠. 하지만 로봇은 눈 두 개만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뒤통수에도 달려 있어야 되고요. 옆에도 달려 있어야 되고 손에도 달려 있어야 되고 앞면에는 당연히 달려 있어야 되고 정말 수많은 카메라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가 계속해서 견인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국내에서 카메라 대표주는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에요. 근데 두 종목은 기판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근데 LG이노텍이 오늘 그 로봇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긴 했어요. 주가는 못 갔지만. 근데 LG이노텍은 역시 카메라주입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MC넥스나 파트론, 나무가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살짝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가 좀 재평가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카메라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좀 추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요 뒤에 내용은 간단히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시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5.2조 원까지 감소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코스피 시총 비중도 감소했고 레버리지 ETF는 더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거래대금 보니까 완전 말랐어요. 31일부터 예탁금 상향 진행되고 7월 중순부터 거래대금은 계속 줄기 시작하더니 31일날 예탁금 상향하고 거의 뭐 이제 명맥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미치는 악영향은 점진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주주환원 보시면 그 넥스트레이드 들어가기 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종가로 땡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주환원 기대감인 것 같아요. 실제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대규모의 주주환원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주주환원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돈 엄청나게 벌죠. 근데 주가가 낮은 위치죠. 그러면은 요 부분을 달래줄 이슈는 당연히 대규모 주주환원입니다. 현재 그 삼성전자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한 200조 정도 추정되고 하이닉스는 한 140, 50조?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스케일러랑 완전 반대죠. 하이퍼스케일러는 다 소진하고 이제 뭐 빚진다 이러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현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주주환원 계획을 보면 프리캐시 플로우의 절반 정도를 주주한테 환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져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조,
SK하이닉스는 70조 정도는 주주환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조만간 대규모 주주환원책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가의 하방 경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측한 건데 뭐 예측은 의미 없을 수 있죠. 네,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 내용인데요. 이번 MSCI 8월 정기 리뷰 결과로 이렇게 바뀔 거라는 예상입니다. LG 이노텍이 앞서 좀 말씀을 드렸죠. 네, LG 이노텍이 그 리뷰에서 좀 편입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네, HLB는 편출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HLB도 살짝 살아나려고 하죠. 오늘 보니까 항서제약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FDA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높이고는 있다. 어쨌든 이번에 정기 변경으로 LG 이노텍 편입, HLB 편출이 예상되니까 관련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혹은 뭐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이 내용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